당뇨인에게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단백질 섭취한 그룹은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약 49, 2시간 후에는 29만큼이나 낮아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식사 몇 분 전에 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험 후 데이터에 따르면 식전 30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분 전에 먹어도 효과가 나오고 어떤 실험은 식사 직전에 먹어도 효과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얼마 전에 먹느냐가 아니라 식전에 단백질을 먹느냐 마느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뭘 먹어야 하는지인데요.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걸 보세요. 애청자 한 분께서 당뇨 판정을 받고 단백질 파우더를 먹다가 공복혈당 132, 250까지 치솟고 이때 발생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급심한 졸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단백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제품부터 식단까지 당뇨로 가는 길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는데 혈당이 저렇게 올라갔는지 잘못 고르시지 않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혈당 걱정 없는 단백질 보충제 추천드리고요. 보충제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죠. 다른 단백질 공급원들 합쳐서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지도 알려드리고 단백질을 영양제로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와 제가 실제로 단백질 보충하는 루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얼굴도 안 나오는 AI로 만든 쇼츠 같은 데서 검증 안 된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일단 애청자분은 왜 단백질을 먹었는데 혈당이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보통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 근성장용으로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근성장을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의 라벨을 확인해 보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게이너라 표시된 제품은 무조건 피하세요. 제품 뒷면에 라벨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1회 섭취 용량당 몇 그램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단백질 보충제라고 검색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보시면 1회 제공량 60g에 단백질 36g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도 16g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16g은 밥으로 따지면 2숟가락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혈당을 약 60에서 80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단독 섭취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양만으로도 혈당이 200 넘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고를 때는 단백질 함량뿐 아니라 숨어있는 탄수화물 함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혈당 측면에서 안전한 제품 하나 골라봤는데요. 이게 규정 때문에 글자를 다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따로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 제품 이름 시원시원하게 알려드리면서 추천드려왔는데 이게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현재 영양제나 제품 추천한 영상들을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제품 이름과 저에게 상담하실 내용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밴드에 새로운 공간 만들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활용하세요. 마침 제 홈페이지 운영하던 회사가 플랫폼을 변경하는 바람에 제 홈페이지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밴드로 오세요. 우선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인원을 많이 모을 생각이 없고 진짜 열심히 함께 하실 전후 선착순 1000명 정도만 함께 할까 생각하고 있으니 밴드에 아직은 자료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인원 다 차기 전에 미리 들어오세요. 일단 이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만들었는데요. 유전자 조작한 GMO가 아니고 100% 프랑스산 황금 완두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실 때 당류가 0g, 탄수화물 1.5g이라 혈당에 거의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20g 들어있으니 헬스용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함량이 적지만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렵게 직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아시나요? 사실 보충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중에 얼마를 곱해서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단백질 섭취를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노화와 수명 연장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피터 아티아 박사인데요. 아티아 박사는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5kg이면 하루에 100에서 140g 정도의 단백질 섭취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니 계산하기 어려우실 건데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인 제가 아티아 박사의 말대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96에서 13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달걀로 바꾸면 하루에 달걀을 15개에서 20개 정도 먹어야 하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아티아 박사의 권고와는 사실 따라가기 좀 힘듭니다. 저도 따라해봤는데 이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현실적인 권고안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 당뇨병 학회와 여러 국제학회 그리고 실제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혈당 조절이 주요 목적인 분이라면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저장하실 필요 없이 나중에 뒤에서 이거 한꺼번에 다 목적별로 정리해서 화면 저장할 수 있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을 곱해서 하루에 60g 정도가 되겠죠. 이 수치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추천하는 단백질 비율인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기본 설정량으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체중 감량 중인 당뇨인입니다. 살찐 당뇨인들 말이에요. 이 경우는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체중의 1.2를 곱해서 그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즉 체중이 60kg이면 70g 이상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거나 근육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 특히 노화로 인해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는 분들은 체중의 1.2에서 1.5까지 곱하시는 양을 권장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에 75에서 90g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노인 단백질 섭취 공고안으로도 제시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적당히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근육 합성률도 높아지고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린 연구처럼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식전 단백질 섭취가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백질로 인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호르몬인 GLP-1과 실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며 위에서 장으로 음식을 내보내는 위의 배출 속도가 줄어듦에 의한 효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식전에만 다 채우려고 하시면 그것도 역시 힘듭니다. 식전, 식사 중 가리지 말고 채우시면 되고요. 우선순위가 식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식전에는 무조건 먹고요. 여유가 있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 더 식전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식사 중에 당연히 섭취하고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식전에 샐러드 먹을 때 삶은 달걀 2개를 넣습니다. 이걸로 15g 채울 수 있고요. 본 식사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음식들 중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거 화면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 그때 저장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 집중해주세요. 저렇게 아침에 식전과 식사 중 섭취하는 단백질 양으로 거의 30에서 40g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충분히 채워놓으면 점심, 저녁에 부담 없이 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외식을 할 때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단백질 보충할 때 직접 먹는 건데요. 이거 역시 글자를 이렇게 가려야 하는 거 이거 잘 아시죠? 그래도 이거 뭔지 아시겠죠? 거의 모든 편의점에 있어서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한 번 드실 때 단백질 9g에 탄수화물은 4g인데 이 4g 속에 식이섬유가 1.6g입니다. 실제로 혈당을 높이는 성분은 당류 1.8g에 아마 전분이 0.6g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2.2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입니다. 이걸 드셔도 좋고요. 아까 추천드린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이걸 총정리해드리자면 지금부터 화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식전 단백질 추천하는 거 화면 나오시죠? 그리고 체중과 목적에 따른 목표량, 그리고 그 목표량을 충족할 음식들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이걸 목숨 걸고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단백질은 절대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용으로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영양제인데요. 이 성분표를 보면요. 다양한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함량을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숫자를 다 더하면 한정에 포함된 단백질 용량이 나오고요. 다 더해봤더니 0.12g이 나왔습니다. 달걀 하나의 단백질 함량이 7g인데 단백질 영양제 한 알에 0.12g이면 이거 과연 단백질 보충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백질은 정제나 캡슐로 된 영양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 꿀 정보 맞죠? 이거 사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정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에 만족하셨을 테니 보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제 영상을 노출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구독자 10,000명 시절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 10,000명 시절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친구분들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하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